자,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교재는 요약집 32페이지에 펴입니다. 요약집 32페이지 펴놓으시고, 양도소득세 우리 양도세라네,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 우리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를 배웠죠? 네, 그럴 때 우리 채무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는 건데, 그럴 때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일단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국세 징수금, 이게 징수금이라는 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그러면 체납처분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인 체납처분비, 또 지방세, 또 가산금 이런 게 있습니다. 얘네들세의 순서를 작년에 물어봤었죠, 시험에. 그럴 때 체납처분비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이 지방세, 3등이 가산금 순서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 순서였다가 이렇게 이게 좀 바뀐 지 꽤 됐어요. 이걸 이제 작년에 물어봤었고요. 하여튼 체납처분비, 그 다음에 지방세, 가산금인데, 지방세하고 국세는 순위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동순위라고 그랬죠? 순위가 같고. 근데 조세들 상호간에는 그러면 어떤 게 우선하느냐? 담보된 조세가 1등이죠? 담보자만한 조세 1등. 그 다음에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자, 이거 생각이 또 멍한 표정이 나오고 큰일 났네 또.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고, 어떤 게 집행이 빠른지를 생각하시면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조세들 상원의 순서 정해지고요.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의 예외가 또 계속 그동안 나왔었고요. 여태까지는. 그랬을 때 무조건 1등, 제가 순서 이렇게 쭉 정해놨었어요. 채무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어떤 게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먼저 1등은, 최고 1등은 공익비용 또는 체납처분비가 무조건 1등이라고 그랬죠.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이 무조건 채권자 매각이 돼야지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가니까 매각에 소요된 비용이 무조건 1등이고, 그 다음에 또는 공익 체납처분비요. 얘네들이 무조건 1등. 2등이 2순위는 딱 정해져 있었죠. 또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최종 3개월 무임금 채권, 얘네들이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 또 딱 정해져 있었죠. 어떤 거였어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이거 꼭 알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조세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는 같이 따라 나오는 애가 있는데, 지역자본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죠?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이 보유세, 대표적인 보유세 4가지.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본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또 그 다음에 종부세, 또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 얘네들은 설정 일정한 게 없이 항상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3등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따져봐야지. 법정기일. 자, 그럼 법정기일 그러면 피담보채권과 조세권세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이죠. 이 법정기일,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 고의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는 고의서 발송일인데, 이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이 피담보채권이 국세, 지방세보다 어떻게 하고? 우선하고. 그럴 때 피담보채권 바로 뒤따라다니는 애가 있었죠? 어떤 거? 일반임금채권. 피담보채권 바로 뒤따라서 이 피담보채권이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우선하고,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이 법정기일 만약에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돼서 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국세, 지방세보다 후순위일 때는 바로 뒤따라서 후순위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맨 꼴등이고, 항상.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 순서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하여튼 당해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자, 취득세, 우리 취득세, 유통과정에 부과되는 유통세, 그 물세니까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또 그 다음에 또 단독명의로 취득하든 공동명의로 취득하든 관계없고, 취득하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물세. 그죠?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 보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죠.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을 본다. 틀리다고 그랬죠? 무관하게 과세하고. 또 얘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예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세한 취득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예? 그랬잖아요. 수탁자의 취득. 근데 이런 거 배웠어요 또. 자, 2016년 개정세법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해서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이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뭐 한다고요?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그랬습니다.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을 때, 예? 이거 취득세 부과되고, 그 다음에 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거 소유권 이해권리들, 아파트 항청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와 무관하게 양도세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 되고, 부동산 임차권,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고, 아파트 항청권, 분양권, 입주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고, 근데 취득세 대상은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사실상 취득은 하지만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의지 취득령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랬죠? 오늘 유난히 왜 멍하니 그냥 내 얼굴만 보고 있고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예. 자 봅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취득령 전소유자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승계 취득으로 나누고, 대가지급료에 따라서 유상무상 취득으로 나눌 때 취득세는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유상무상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 네 가지 머리 글자를 따서 사,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습니다. 차량기,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하죠. 예. 그 다음에 취득세 하여튼 유상무상 불문하고요. 취득세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지방세법상 간주에서 의제에서 과세가 되는 간주 취득 의제 취득령이 있습니다. 그럴 때 토지 지목 변경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단순히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에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랬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또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됐죠. 그럴 때 과점주주란 자는 전체 이 법인의 주식 총수 중에서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하고,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의 주식을 합치기 때문에 과점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이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대납세 있고, 그 다음에 자 과점주의 주식 취득이요, 요거 비상장 법인을 말하는 거지, 주식을 취득할 때 말하는 거지, 또 코스닥 상장 법인 포함해서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비상장 법인 요거 설립 시, 법인 설립 시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독과점 먹자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건데, 비상장 법인 처음에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니까 법인 설립 시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증자 등을 통해서 법인 설립일 이후에 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취득했어야지, 또 감자는 안 된다고 그랬죠? 감자의 경우는 납세 의무 없고요. 법인 설립 시에 주식 취득은 납세 의무 없습니다.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전체 모두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하고? 증가분만 과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 주식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작년까지는 5년 내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 5년 내 삭제되고, 등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보다 증가돼야지, 증가되지 않은 경우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80, 60, 70% 된 경우에 60에서 70% 지분이 늘어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의 때 최고 비율이 80%였다 그러면 80, 60, 70%인 요 경우에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80% 최고 비율보다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반대로 70, 60, 80% 된 경우에
과점주 60에서 70% 10% 늘어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 때 최고 비율이 70%였다. 납세음이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70, 60, 80%인 경우에 70%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몇 프로만? 70에서 80% 됐으니까 10% 늘어난 거 과세합니다. 10%.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70, 40, 60%된 경우에 납세음이 있다 없다? 70, 40, 60%면 70%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 자, 요 60% 비교했을 때 납세음 없죠?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반대로 60, 40, 70%인 경우에 요때는 60% 과점주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 70% 비교해서 늘어난 몇 프로? 10%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그죠? 근데 취득세 또 물론 차기양선의 경우는 승계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고 원시취득자는 납세무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상속인 각자입니까? 주된 상속자입니까? 상속인 각자가.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연대납세무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주택 딱 한 채를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받았을 때는 그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은 주택 취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연대에서 납부할 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여러분요. 취득세 납세무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을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2위자가 가설했을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말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지 가설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납세무자에서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원칙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본다고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추정이고 취득세에서는 의제, 간주한다, 본답니다. 자, 아니 당연하지. 배우자 직계민속때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칙적으로 대관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인데 거기에 이제 올해 신설돼 가지고 뭐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그만한 소득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뭐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취득했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뭐 상속 증여받아서 그것을 취득했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뭐 이런 등등 이런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부담부 증여할 때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이 손을 풀어야 돼. 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졸립지 당연히 기대가지고 이렇게 딱 있어봐. 그러면 눈을 감고 싶지. 눈을 감고 싶지. 감고 싶고 눈을 감으면 또 자고 싶지. 눈을 자 이걸 풀고 봅니다. 자 그러면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5억에서 자 5억짜리 부동산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 뭐 전세권 같은 거 설정되어 있을 때 그 부담액 증여했을 때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랬을 때 수증자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부담부 증여 하여튼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자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뭐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아셨죠? 요거 전체에 대해서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세율이 다르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추가된 그 다음에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로 취득하는 부분에서 재분할로 취득할 때 원칙적으로 종전지분보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 착한 큰 형님들이 동생한테 좀 더 주죠? 상속재산 분할이 됐다 좀 더 줄 때 종전지분보다 줄어든 사람은 줄어든 사람으로부터 늘어난 사람은 이 종전지분보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한내 재분할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경우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배웠고, 새로 추가된 게 아까 이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아 취득할 때 그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런 것들. 또 뭐 택지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이 토지가 뭐 예를 들어서 정원에 정원의 부속시설 토지로 뭐 이렇게 된다거나 뭐 그러면서 가액의 증가가 있는 이런 경우에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어떻게 한다? 의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2016년 개정세법 이런 것도 배웠고요. 취득 시기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원칙 언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기일. 그죠? 계약상 잔금.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 다음에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 자, 그 다음에 이런 날 이전에 등기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등록일이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요.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연부금지일이에요? 계약상 연부금지일이에요? 사실상 연부금지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하고.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증여 같은 무상취득 원칙 언제? 계약일. 그 다음에 양도세에서는 자, 증여 받은 날이었고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이거 있잖아요. 계약일. 근데 또 이런 경우에 하여튼 뭐 상속은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시고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등록을 먼저 했다 그러면 언제고? 등기등록일이고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등록일이고 이런 거예요. 하여튼 등기등록이 빠르면 하여튼 등기등록일이고 그 다음에 뭐 새로 추가된 거 이런 것도 있네요. 재산분할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고 그랬어요? 작년 여름에 개정됐다고 했는데 2015년 재산분할로 인해서 취득할 때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등기일. 남편 명의에서 내 명의로 등기할 때 그 등기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추가된 거.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중요하라고 하는 게 계약 해제예요.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와 무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가 예전에는 달랐었는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유상승계 취득했든 무상승계 취득했든 계약 해제예요.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가 있고 해제된 사실이 그랬잖아요. 화해조서, 인락조서 등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 등등 서류에서 입증이 된다. 그러면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내신 게 있으면 돌려주고. 근데 등기등록이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법령의 반대속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취득 시기 뭐 나머지들은 뭐 건축물을 건축했다 허가받은 건축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근데 그 전에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이니까 비교해서 빠른 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도시개발법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인데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 방식일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이거하고 뭘 비교해? 사실상 상여를 비교해서 빠른 날입니다. 이거. 하여튼 환지 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 고시일 나오면 양도세든 취득세든 빠른 날. 이거 기억하라고 빠른 날이라고 쓰지가 고선에 참 다음 날 이거 항상 들어가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표준 절봅니다. 마지막 이제 자 얼마 남았어요?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 가격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원칙 어떤 거? 신고하는 가액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과세 표준이고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그 대답을 위한 오늘 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이런 경우는 지자청에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뭐로? 시가 표준액으로.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하는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했어요? 머리 글자를 따서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에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시가 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근데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거래가 원래 중요했어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 주택법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주택법 규정에서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거래의 경우에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가액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이 삭제가 됐는데 주택법이에요. 공법 여러분. 근데 우리 세법에서 이게 지방세법이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제처에다가 요거 이런 것 좀 이렇게 불일치하는 거 있잖아요. 법이 여기서 바뀌었는데 여기서 안 바뀐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시간만 있으면 법제처에다가 이런 거 이거 안 바뀌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거 해결해라. 이런 거를 법제처에 이렇게 제보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뭐라 그래요? 뭐 시민 무슨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직위를 주면서 안에 그냥 명예 그 무슨 뭐 시민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뭐 그러면서 무슨 소정의 상품을 줘요. 기념품을 준다고요. 시간만 있으면 하겠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하여튼 이게 바뀌었으면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아직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하여튼 실전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모법이 없어졌는데 이거 출제하면 이런 거는 바로 또 이의신청감이기 때문에. 근데 어떡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법 중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정내 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액을 신고하게 되는데 객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원칙 취득자 신고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주택거래 신고정내에서 신고한 가액은 원칙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봐요. 일반적인 신고가액. 그러니까 주택거래 신고정내 거래는 일반적인 신고와 똑같아요.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낮게 신고되면 무엇을 과세표현해? 시가편액으로. 자, 근데 신고한 가액의 시가편액보다 높게 신고되면 무엇을 과세표현해? 그 신고한 가액. 그래서 결론 일반적인 거래라든가 주택법 중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정내 거래 같은 이런 거 지금 없어졌지만 이런 경우들은 자 이런 것들은 신고가액과 시가편액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과세표 금액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한 가액의 시가편액보다 낮게 신고되더라도 뭘 과세표현한다? 예?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서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현합니다. 근데 취득세 취득시기나 과세표 문제 나오면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 항상 잘 보라고 그랬어요. 누가 취득하느냐와 함께. 그래서 국수공판법 부 이거는 유상승계 취득때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지. 무상으로 국가나 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뭐라고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결국은 뭐로? 시가편액으로 무상취득은 과표 결정됩니다. 시가편액으로. 그 다음에 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이요. 저도 저가양도 고수 자 고가양수요. 이런 저가양도 고가양수 부당행위산 부인 특례가 적용되는 이런 경우에도 역시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무상취득과 또 그 다음에 부당행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외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배웠고 자 우리 지목 변경이나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이런 경우들은 다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는 뭘 과세표현해? 증가한 가액. 근데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병에 등비용이 입증됐을 때 뭐로 하고? 등비용으로 한다는 거야. 지목병에 등비용. 사례 연습했었잖아 지난주에. 자 오늘 고일 자 32페이지로 옵니다. 오늘 유난히 대답들을 안 하고 고개를 한번 듭니다, 여러분. 자,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로 돌립니다, 여러분.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예. 자, 어제 뭐 무슨 일 있었나 어제? 예?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집단적으로? 어제 강의가 어제 늦게 끝나거나 뭐 그랬었나?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표정을 짓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힘내시고 여러분들이요. 어차피 뭐 다 힘들고 그렇습니다. 32페이지 3번 여러분 보시면 32페이지 3번. 어떤 건지 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에 관한 건데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거는 이미. 법인이 아닌 자가요. 법인이 아닌 자가. 자, 그러니까 개인이죠. 건축하거나 대손하여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건데요. 법인이 아닌 자가 이렇게 끊습니다. 요거 법인이 아닌 자가 끊어요. 법인이 아닌 자가 끊습니다. 끊고 그 다음에 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끊습니다. 또 대수 끊고 그 다음에 취득가격 중 100분의 얼마?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끊습니다. 여기까지 대시요.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법인장부로 90% 넘게 자 입증된다. 취득가격이. 자 그럴 때 취득가격은 시가표준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을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래서 자 보니까 어떤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하냐 기억번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이나 90% 넘게 그 다음에 2번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는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되는 금액이나
또 3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한 매각차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현한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같은 개인이요,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건축물 건축가나 대손할 때 조그만 법인 업체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맡겼을 때 그 법인의 법인장부에서 그 건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아이고 이거 뭐가 머리 막 달라붙어 계속. 예, 90% 넘게 입증되는 가격이 자, 그 법인의 법인장부로 90% 넘게 그 취득 그 건축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입증이 됩니다. 그러면 90% 미만의 조그만 소소한 거. 제가 그 법인에게 건축을 맡겼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용역을 주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그 건축하면서 자재를 구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 법인장부로 90% 넘게 입증되는 증명되는 금액과 이 소득세법상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막 이렇게 한 거 계산서나 이런 거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한 것을 취득가격으로 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었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손을 취득할 때 자, 다음에 어떤 법인장으로 증명되는 금액이나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으로 입증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100분의 얼마?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으로 입증될 때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경우 봅니다. 우리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웠고 아까도 복습했습니다. 그럴 때 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해당 법인의 취득세 대상 자산의 총가액이요.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그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시험에 기출이 이미 됐어요. 사례 문제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졸린 것 같아. 사례 문제로 이미 졸린 건 아니고 사례 문제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오늘 날씨가 아침에 그 여기 딱 제가 교수실 여기 있잖아요. 딱 있는데 진짜 아침부터 그 커피 그 따뜻한 커피 그 한 잔 마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어떻게 딱 앉았는데 들어서 좀 앉자마자 있죠. 땀이 나는 거 있죠. 땀이. 그게 덥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벌써부터 이거 저 교수실에 에어컨 안 틀니까? 아니 벌써부터 이게 더우면 이거 큰일 나는데 오늘 겨우 그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벌써부터 더우면 안 되는 땀 나면. 하여튼 오늘 날씨가 아침부터 그냥 후덥지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유난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선글라스 끼고 아침에 출퇴근길 저 출퇴근 지하철에 웬 선글라스 끼고 그냥 사람들이 그 우르르 내려오더라고 지하철을. 저는 올라가는데 지하철 올라가는데 타러 가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온다 보니까 선글라스 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저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건가 아니면 사람이 이제 여름 만나서 그런 건가 사람들이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햇빛도 아침부터 강렬하고 막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여기는 지금 졸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최적의 환경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또 에어컨도 켜서 지금 그렇게 졸기 좋은 환경이 아닌데 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기 봅니다. 자꾸 어떤 얘기냐, 시험에 이미 기출이 됐어요. A라는 보세요 비상장법인이 있습니다. A라는 비상장법인이 있는데 비상장법인, 이 비상장법인의 재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토지 가액이 5억, 그 다음에 건물의 가액이 3억, 그 다음에 취득세 대상이 되는 차량의 가액이 차량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2억 원. 이렇게 시험에서는 나왔었는데 제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취득세 대상이 아닌 상품의 가격이 5억. 이렇게 이 법인의 전체 자산 총가액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산 보유 현황이. 그 다음에 이 A 법인의 갑이라는 주주가 법인 설립 시에 자 40% 주식을 갖고 있었고 2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다른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그래서 60%가 됐을 때 이때 요 60% 된 날 현재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보세요.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으로 시험에서 바꿔낼 수 있어요. 이제 사례 문제는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올 거고 소수용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법인의 전체 취득세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요. 자, 그래서 요거 합치니까 얼마예요? 10억 원. 여기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 비율을 곱합니다. 아까 이 법인의 주식 총수분의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하니까 말하자면 과점주의 과세되는 지분 비율을 곱하는 건데요. 자, 처음에 설립 시 주식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데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으니까 전체 과세하죠. 그래서 취득세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60% 과점주의 과세되는 지분 비율 60% 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과세 표준은 6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억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례 문제는 안 나올 것이고 시기 의미를 이해하면 과점주의 주식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과점주란 자가 이 법인 소유의 이 부동산 등을 직접 취득상 물건을 원시 승계 윤상무상 취득한 게 아닌데도 이 과점주가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취득세 대상 물건 중에서 60%만큼을 이 주주가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법인의 취득세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 비율을 곱해서 과점주 주식 취득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런 얘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상하게 대답도 없고 뭐 표정들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표정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표정이 아무 표정 없는 거. 내가 이게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던가 알겠으면 알겠다고 하던가 이런 표정이거나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 표정 없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네 지금 오늘. 32페이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양가로 1번은 그런 얘기고요. 양가로 2번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08번 테마 취득가격의 범위 이거 처음 배우는데요. 제가 3, 4월까지는 안 배웠었죠. 오늘 처음 배우는데 취득가격 범위 별표시 하나를 큼지막하게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취득가격 범위는 요게 14회 시험 때 옛날에 사례 문제로 나왔다가 22회 시험 때 나왔다가 박스형 문제로 23회 시험 때 또 한 번 나오고 그래서 22회, 23회 이렇게 14회 시험 나오고 쭉 안 나오다가 22회 시험 나오고 23회 연달아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오면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로 나올 거나 속에서 지문에 나오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가격 범위 1번 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하는 경우 국수공판법 부 같은 경우에요. 취득가격은 어떤 것을 취득가격으로 하느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할 때 그 취득가격이라는 게 뭐냐.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직접 비용과 다음에 간접 비용이 합계액으로 한다. 그래서 간접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주의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을 거래를 하는데요. 약정한 이 두 사람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에요. 근데 을이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갑이 기분이 좋아서 그래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그래서 자 1,000만 원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할인 금액은 얼마냐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깎아줬어요. 그랬을 때 1,000만 원 깎아줬고 그랬을 때 할인된 금액은 얼마냐? 말장난 같지만 할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9천만 원이죠? 할인된 금액 9천만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로 해야 됩니까? 예? 할인된 금액으로 해야지. 할인된 금액 9천만 원으로. 그래서 할인된 금액 이것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요 할인 금액 1,000만 원은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알아둡니다.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하고 할인 금액은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아셨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다만 그 단서 그 부분 아래에다가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적혀져 있으면 되겠죠? 이해하기 쉽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적어져 있어야 되고 일단 이따가 필기인지 좀 이따가 하고 금방 쉴 거니까 33페이지 2번에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봅니다.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당히 연체료예요. 자, 취득가격에 포함하는데 가로 안에 보니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부 계약 또는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 할부이자 연체료 이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데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할부자는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할부이자 연체료 한번 봅니다. 자, 할부계약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자, 요거 포함되는지를 한번 봅니다.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를 봤을 때 법인이 취득가,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기출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요거는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가.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는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안 해요? 포함합니다,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법인이 아닌 자니까 개인이겠죠? 개인이 취득할 때,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자, 연체를 할부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헷갈리면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는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회계상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합니다. 법은 바른 거죠. 근데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요. 개 XX 있잖아요. 이런 개 XX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렇게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는 법은 다른 거니까 포함하고,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는 개 XX입니다. 포함하지 않고. 아셨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더 이상 못하겠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기억하고. 자, 봅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33페이지. 몇 가지만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편하게 그냥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그냥 한번 읽어봅니다. 눈에 익혀두는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포함하고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살림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포함하고요. 봅니다.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포함합니다. 어떤 회사 정보에서 보니까 취득과 무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깔려있던데 취득과 무관한 건 당연히 포함하지 않겠죠? 그래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포함하고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어떤 거냐?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소위 여러분 전세 끼고 집을 산다고 할 때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 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주택을 우리가 흔히 전세 끼고 집을 산다. 이게 원래 1억짜리인데 여기에 전세금이 만약에 전세금이 6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세 끼고 집을 산다 그러면 어른 보세요. 자, 이거 전세금은 누가 갚을 돈이에요? 매도인이 갚을 돈이죠? 근데 매수인이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것은 채무를 이 전세금을 매도인이 갚을 전세금을 인수하게 했다는 얘기지, 채무를. 그랬을 때 자, 을은 대금을 얼마만 지급해요? 대금 얼마만 지급해? 4천만 원만 지급하잖아요, 여러분. 4천만 원만. 자, 전세 끼고 집을 살 때. 그럴 때 자, 요 취득대금에 자, 이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인수액, 채무부담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하네요. 포함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얼마를 을은 취득가격으로 얼마를 신고를 해? 1억에 취득했다고 신고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대금에 취득자가 당사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도 취득가격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복종에 따라 매입한 구금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포함하지 않는 것도 그냥 눈에 한번 편하게 봅니다.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 비용,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지상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 관한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는 역시 또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고. 그러면 자, 요거만 딱 기억하면 돼요. 지금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봤는데 요거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자, 뭐냐. 우리 국수공판법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현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격에는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담이나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한다? 간접비용 포함한다는 거. 그럴 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 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할인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또요. 또 절 보세요. 할부 계약 또는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연체를 할부이자요.
자, 법인이 취득할 때 법은 바른 거니까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개, XX 포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 정도만 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요거만 딱 알고 있으면 답 고르는 데 이상이 없어요. 일단 답은 골라낼 수 있을 거니까 요 정도 딱 알고 갑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취득가액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 건축물 등의 뭐로요?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취득가격으로 한다는 건데 면적 비율로 바꾸겠죠. 뭐 바꾼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보시고. 09번 테마 시가 표준액 산정 방법은 그냥 편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시가편액이라는 것은 공시가격, 우리 공시가격 그러면 기준시가도 있고 시가편액도 있는데 공시가격 그럴 때 우리 기준시가는 국세를 과세하는데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시가편액은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지자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편액으로. 그럴 때 토지는 시가편액이 뭐냐? 어떻게 결정되느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하는 법률에서 공시되는 취득일년제 개별 공시지가를 토지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시험에서 예전에 바꿀 때 한번 어떻게 나왔던 적이 있냐? 토지 시가편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의 법률에 의한 취득일년제 공시되는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그냥 뭐 적용비율이니 뭐 이런 거 안 곱해요. 그냥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편액이 됩니다. 아셨죠? 주택은 역시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편액이 되는 거지 여기다 무슨 적용비를 곱한다 그러면 틀다 그랬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자 시가편액은 뭐라고요? 공동주택 가격. 이게 주택의 시가편액이 됩니다. 이 34페이지 한 장 넘기시니까 박스 안에 편하게 또 봅니다. 기억번에 보니까 박스 안에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것도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새로 매립한 척에서 토지를 바다를 매립한 척에서 신규로 등록된 토지는 아직 개별 공시가 공시된 적 없잖아요. 그죠? 또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런 경우는 개별주택가 공시된 적이 없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비준표나 주택가격 비준표를 상해 산정 가격으로 하고 니은번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별 단지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 가격으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시가편액이 어떻게 일정되는지 연락이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에다가 여러 가지 지수들을 적용해서 구한다는 건데 그냥 참고로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시가편액이 뭔지 한번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우리가 세율에 대한 건데 자, 35페이지 요 세율이요. 별표시를 큼지막하게 세게 해야죠. 최소 한 문제 나오고 자, 두 문제까지 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자, 별표시를 3개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